안녕하세요. 오색꽃차TV 임선영입니다. 오늘은 구중구포를 이용한 목련꽃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목련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목련은 활짝 핀 게 아니라 신이에서 살짝 꽃봉오리를 터뜨린 그런 꽃봉오리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이 껍데기를 벗겨야 하는데 그냥 막 벗기지 마시고요. 하루 정도 밖에서 시들린 후에 껍데기를 벗기고 꽃잎들을 하나씩 떼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중구포를 할 거기 때문에 꽃잎에 살짝 상처가 나서 누렇게 될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꽃잎을 하나씩 다 따서 준비를 해 두십시오. 꽃잎도 예쁩니다. 이렇게 준비된 꽃잎은 이제 구중구포를 할 건데 지금 보이는 거는 목련꽃의 꽃술이고요. 이거는 겉껍데기 솜으로 둘러싸였던 그 신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이제 구중구포를 할 건데 팬에 정수물을 붓고 소금 한 줌을 넣어서 끓는 온도를 100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고온에서 구중구포를 할 예정이거든요.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리고 조금 아까 마련해 두었던 목련꽃 잎을 밑에 면포를 깔고 그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20초로 타이밍을 맞춰서 20초씩만 찔 예정입니다. 이게 다 쪄진 후에는 꼭 식힘을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완전히 식힌 후에 다시 끓는 물에서 20초 증제를 하고 다시 식히고 이렇게 9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중구포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구중구포를 한다고 했더니 제 지인이 왜 구중구포를 하느냐, 꼭 9번을 쪄야 되느냐, 10번, 11번을 하면 안 되나, 아니면 2번, 3번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학 선생이니 수학적으로 그 답을 했는데, 구가 아마도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의미로 구중구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답을 하고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았습니다. 구중구포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중구포의 숫자 9는 우리가 생각하는 9구의 9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생각한 9은 가득 찬 수, 완성의 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횟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차의 완성, 바로 재료의 성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합니다. 이는 재료에 따라서 9번을 할 수도 있고 1번을 할 수도 있고 3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9번을 하여서 목련차의 약성을 모두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아마도 3번째나 4번째 같습니다.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죠. 네, 이 인삼이 홍삼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완전히 구중구포가 다 된 인삼은 빨간 홍삼, 빨갛다고 하지만 사실은 빨갛지 않죠. 검붉은 색이 되는 것과 같이 목련도 찜을 거듭할수록 색깔이 점점 진하게 나옵니다. 식히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송이 복숭아 꽃을 따왔습니다. 그 복숭아 꽃을 지금 증제를 하네요.
막간 이용입니다. 이 복숭아 꽃을 엎어놓고 이 뒤에 꽃받침을 떼지 마세요. 꽃받침 속에 꿀이 있어요. 그대로 놓고 수증기를 20초 쐬어줍니다. 그리고 덕금을 하시면 맛있는 복사꽃차를 드시게 될 겁니다. 복사꽃차는 진달래꽃차와 함께 지난번에 같이 올렸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요 사이에서 살짝 증제를 하고 틈틈이 덕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식힘을 하러 갔고 다시 한번 또 보여주네요. 꽃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자꾸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식은 목련 꽃잎을 또 가지고 왔지요. 20초 또 찌고 말리기를 반복할 겁니다. 목련 꽃은 동의보감의 신이라고 하지요. 꽃봉오리를 따서 약재로 사용할 때 이 약재로 쓰인 명이 신이입니다. 동의보감엔 목련은 풍으로 속골이 아픈 것을 낫게 하며 얼굴의 주근깨를 없애고 코가 매는 것, 콧물이 흐르는 것 등을 낫게 한다. 얼굴이 부은 것을 내리게 하며 치통을 먹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나게 한다. 얼굴에 바르는 기름을 만들면 광택이 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얼굴에 관련된 부분에 얘가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비염에 효과가 있어서 목련꽃차를 많이 만들어서 1년 쓸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넉넉히 만들어서 나누어 쓸 예정입니다. 벌써 8번째 정도 된 것 같아요. 색깔을 보니까. 이걸 다시 식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따라서 해 보십시오. 그냥 색깔이 하얗게 나온 목련꽃차보다 이 목련꽃차는 훨씬 맛이 깊고 향도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너 알을 넣고 하루 종일 우려서 마시면 입안이 개운하고요. 3개월 정도 이렇게 마시면 비염도 좋아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에 의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거를 3개월 정도 마시고는 비염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마시고 오히려 코가 너무 말라서 이제는 그만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구중구포한 목련보다는 그냥 덮어서 하얗게 말린 목련을 약하게 늘 마시게 되면 우리가 코와 관련된 질병은 항상 미리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찜인 듯 합니다. 지금 9번째 나온 색깔이에요. 네, 보세요. 어떤가요? 물론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대로 저는 식힘을 하고 이젠 덕금할 예정입니다. 덕금을 하기 전에 얘네들이 지금 봤더니 너무 그대로 꽃잎을 큰 상태로 그대로 지금 구중구포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겉물만 말리고 뭐예요? 아직 9번이 아니었나 봐요. 이제 9번째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운트를 못했어요. 색깔이 조금 아까보다 훨씬 진하게 나왔죠. 네, 이제 9번째 완성입니다.
색이 어떤가요? 훨씬 짙게 나왔습니다. 얘를 살짝 말리고 식히다 보면 색은 더 진해지게 됩니다. 다 된 듯 합니다. 이제 덕금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꽃잎들이 처음에 자르지 않고 그대로 구중구포 했기 때문에 길게 덩어리져 있어요. 얘네들을 3등분 내지는 4등분으로 저는 잘랐는데 더 작게 잘라도 됩니다. 이거를 아주 더 작게 한 5등분 해서 조금씩 꺼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성가셔서 그냥 3번 내지는 4번만 잘랐습니다. 어떤 거는 2번만 또 자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 자른 꽃잎을 찜기 올려놓고 그 위에서 수증기를 날려주는 겁니다. 붙어있는 꽃잎들은 자꾸 떼면서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 덕금하는 과정에서도 꽃잎이 뜨거워지면 잠깐 내려서 식히는 과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잎이 뜨거워져서 내려놓고 붙어있는 꽃잎들을 연신 떼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차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다 말랐어요. 마른 듯 합니다. 이제 곧 수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찜기 온도를 최대한 팬의 온도를 올리고 찜기 놓고 그 위에 지금까지 해놓은 목련꽃을 올려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수분 체크할 때는 고온에서 뚜껑을 덮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뚜껑에 수분이 머무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전혀 수증기가 묻지 않네요. 다 마른 듯 합니다. 완성입니다. 일주일간의 고생이 이제야 풀리는 듯 합니다. 입병을 하는데 입병할 때 병 안에 꼭 실리카겔을 넣어두는 게 좋겠죠. 그 많았던 게 요만큼 나왔습니다. 완성입니다. 꽃차를 우릴 때에는 보통 꽃을 먼저 넣고 끓인 물 100도씨의 끓인 물을 부어 첫물은 40초, 두물은 30초, 세물은 40초, 네 번째는 1분 정도 우려서 수구에 모두 모아 한 번에 조금씩 따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련 꽃차는 이보다 더 오래 많이 우려서 마셔도 됩니다. 특히나 구중구포한 이 목련 꽃차는 서너 알 병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하루 종일 우려 마셔도 맛과 향을 꾸준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향을 맡으실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저는 보세요. 이만큼 목련을 또 따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구중구포 할 생각을 하니 I'm happy 즐겁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